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과 윤리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는 이 파트에서는요, 우리 인간중심주의, 그리고 동물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중심주의,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자주 등장한다고 이야기했던 인물들은 칸트, 그리고 싱어와 레건, 그리고 테일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레오폴드에 해당합니다. 자, 요런 지점을 기억하고 문제 푸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내용을, 이론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출을 통해서 감을 익히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단원입니다. 사실 문제가 되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암기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꼭 꼼꼼하게 기출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벤 다이어그램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 이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 한번 익히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4년도 3월 모의고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 을, 병, 미리 풀이를 다 또 오늘도 써놨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 을, 병 우선 나누어 놨는데 먼저 갑의 경우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즉, 동물에 대한 의무는 없고, 그럼 동물은 단지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고요. 대신 동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간접적 의무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동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의무는 없지만 간접적인 의무, 즉 인간성이 상실될 수도 있고 우리가 도덕적인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칸트 사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수단이라는 말 하나 때문에 집착을 해서 다른 인간중심주의 사상가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의무에 대한 이야기, 의무론의 입장에서 이러한 자연과 윤리 파트를 설명하는 사람은 칸트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을을 보자면 종차별주의를 피하자라는 키워드, 우리 싱어의 대표적인 멘트죠. 종차별주의를 하지 말자, 이런 멘트. 자, 그리고 쾌고감수 능력을 핵심 키워드로 하고 있죠. 즉,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물을 우리가 도덕적 관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종차별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모든 종의 쾌락과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하라는 뜻이지 모든 종이 다 동일하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즉, 인간과 동물과 식물의 쾌고 감수 능력을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고려를 하자라는 입장이 종차별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동물과 식물 중에서도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차별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즉 종차별주의를 모든 생물 종들을 동일하게 대해라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 쾌고 감수 능력의 입장에서 동등하게 고려하라라는 뜻이라는 거, 그런 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유기체가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 요 키워드 고유의 선, 목적론적 삶의 중심, 요거 테일러의 핵심 키워드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요 앞에 설명도 유기체가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본인의 목적과 선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통해서 테일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상가 가불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이런 유형의 문제도 여러분들 문제 유형을 몰라서 틀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미리 이렇게 OX로 표시를 한번 해두고 문제를 푸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불병의 사상가들의 입장을 이제 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갑을병에게 질문을 하는데 A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갑의 경우는 예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갑은 예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여기 갑의 입장.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을과 병은 아니오라고 대답했으니까 옆으로 가는 겁니다. 자, 마치 이런 거예요. 갑에게 칸트잖아요, 갑이. 당신은 칸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하니까 오, 이렇게 칸트. 그쵸? 당신은 칸트입니까?
아닙니다 하니까 옆으로 가는 거죠. 우리 이 싱어의 경우는 아니오라고 하겠죠. 당연히 테일러의 경우도 아니오 하니까 옆으로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문제 유형을 파악을 못해서 틀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 그리고 B로 넘어가겠습니다. B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칸트의 입장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니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답만 알면 돼요. 그래서 B금 여기 마이너스 여기 찍어놨습니다. 우리 몰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을의 경우는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O, 그리고 병은 아니오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X. 이렇게 몰라도 되고 알아야 되고 O, X 이렇게. 갑은 몰라도 되고 을은 O, 병은 X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라고 대답했던 을한테만 마저 묻습니다. 그리고 을의 입장이 되어야 하니까 나머지 입장은 몰라도 되고 을은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몰라도 되고 을 예스, 병은 몰라도 되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병. 자, 병의 경우는 이제 갑, 을의 입장은 모릅니다. 몰라도 됩니다. 자, 갑, 을은 몰라도 돼요. 병만 예라고 대답하면 되기 때문에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처음이니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봤고요. 이제는 이런 유형 문제 나와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 써놔요. 써놓고 이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A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치를 지니는 존재인가? 자, 여기서 낚이면 안 되는 게 참고로 인간만이 가치를 지니는 존재인가? 가치라는 말에 여러분들 다 낚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치가 내재적 가치라고 여러분들이 다 착각을 해요. 소중한 가치, 본래적인 가치, 그 존재가 그 자체로 소중한 그런 가치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수단적인 가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가치는 가치예요. 자,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가치를 지니지 않은 존재는 없겠죠. 왜냐하면 원래 소중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인간에게 사용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가치든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라는 대답에는 모두가 동의하지 않겠죠. 특히 싱어가 아니고 우리 칸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칸트의 경우는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건 맞지만 다른 동물이나 식물도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지닌다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 싱어의 경우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라고 아예 여기다가 넣어서 질문을 해도 우리 X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생명체 중에 이제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은 이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실 그냥 조금 더 유의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 단어를 넣는다 해도 싱어의 경우는 이제 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일러도 마찬가지죠. 테일러도 모든 생명체들이 다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테일러도 X라고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치라는 말은 내재적 가치 말고도 수단적 가치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B 보도록 할게요. 자, B는 생명을 가진 존재를 차별하는 것은 잘못인가? 입니다. 여기선 칸트는 알 필요가 없어요. 싱어와 테일러만 알면 됩니다. B이기 때문에. 자, 미리 이렇게 칸트는 이렇게 끄어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생명을 가진 존재를 차별하는 것은 잘못인가? 싱어의 경우는 생명을 가진 존재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습니다. 자, 물론 아까 이야기했죠. 종차별을 거부한다라는 말이 쾌고 감수 능력을 모든 종에게 다 동일하게 고려를 해본다라는 입장인 건데 그걸 고려해 봤더니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쾌고 감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더라. 즉 일부 동물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대우를 해야 되지만 도덕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하지만 우리 식물의 경우나 아니면 일부 다른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의 경우는 우리가 굳이 도덕적으로 고려해 줄 필요가 없다. 즉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죠. 잘못인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차별해도 됩니다. 자, 마지막 테일러의 경우는요. 이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 인간과 동물과 식물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 맞겠죠. 왜냐하면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의 경우는 동물을 이용하는 인간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자, 이 이용이라는 말이 우리 싱어의 경우는 동물 중심주의니까 이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싱어의 경우는 동물 실험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거부를 합니다. 그치만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 앞서서 위에 등장했던 이 모든 사상가들 있잖아요. 이 모든 사상가들이 대부분의 이 사상가들, 우리가 수능에 나오는 이 모든 사상가들이 다 이 본인이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는 그 존재들에게 예외 상황을 늘 둡니다. 동물, 아까 얘기했던 이 싱어도 동물이 권리를 가지지만 걔를 이용을 하는 거 예외를 둡니다.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테일러도 마찬가지고요. 레오폴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상가들, 레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수능에 자주 등장하는 이 인물들 다 우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 사용을 해야지, 우리 이용을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이 싱어의 경우는 이용을 하는 인간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사상가들도 다 동의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그러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싱어의 경우는 공리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제 이익이 증진될 때 이제 이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과도한 고통을 줘서는 안 되겠죠. 동물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공리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단 과도한 고통은 주지 않을 때 이게 합리화될 수 있겠죠. 정당화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가 고유의 선을 지녀야만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자, 요 지문은 테일러에게만 묻는 지문이에요. D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두 사상가 몰라도 되죠? 자, 한 개체가, 우리 이 테일러는 개체론자죠? 우리 하나하나의 개체가 고유의 선이라는 키워드. 그쵸? 우리 테일러, 고유의 선. 모든 존재들은 각자의 목적과 각자의 선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지니고 있어야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맞습니다. 즉 이런 고유의 선을 지닌 존재들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3번인 걸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 A 부분은 자, 보면 위로 잠깐 올라가서 보면 자, A는 OXX여야 하는데 OXX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1번은 기억은 틀렸고 자, 2번 B는 몰라도 돼 OX여야 되는데 지금 XO이기 때문에 틀렸고 자,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 얘랑 똑같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디귿 리을이 맞는 겁니다. 자, 요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유형의 이제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 요런 벤 다이어그램 문제가 자주 등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을 이제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가불병이 누군지부터 파악해야겠죠. 목적론적 삶의 중심. 벌써 누군지 알겠어요. 그쵸? 테일러입니다. 하지만 마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 유기체는 살아있는 이 생명체들은 의식이 있든 없든 즉 쾌고 감수 능력 이런 의식 같은 게 없어도 본인을 보존하고 그리고 본인의 고유한 방식인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고 애쓴답니다. 이거 테일러의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자, 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많이 헷갈려 하던데 무생물이란 말 나왔다고 바로 레오폴드 하시면 안 됩니다. 보면 무생물이라고 할지라도 얘를 파괴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자연 안에 있는 아름다운 대상을 파괴해버리는 인간의 성향, 즉 파괴적 정신은 인간에 대한 의무와 대립한다. 여기에서 우리 요 키워드 의무론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 키워드 인간에 대한
혹은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인간이니까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이거 칸트의 키워드죠. 그리고 앞에 내용도 자세히 이제 읽어봤더니 이 내용 자체가 무생물이나 이런 자연물을 파괴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걸 파괴하면 인간의 파괴적 성향, 즉 인간성에 영향을 준다. 파괴적인 성향이 생겨버린다. 즉 이런 인간성이라는 것, 인간성 파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대립한다 라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요거 칸트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하셔야겠죠. 이걸로 헷갈려 하시면 안 되겠죠. 무생물이라는 키워드에 꽂혀버리면 안 됩니다. 자, 병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운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이 키워드. 자, 우리 선악의 기준을 생명 공동체의 유지와 보존에 두고 있는 것. 그 사람 레오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운 보존 이런 키워드 나오면 레오폴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일 뿐입니다. 전체론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누군지는 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문제에 이름을 써놔야 됩니다. 밑에 내려가서 테일러, 칸트, 레오폴드, 우리 레라고만 쓰려고 하니 레건도 걸리기 때문에 레오까지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여기 간만의 입장, 요 A 부분은 간만의 입장이래요. 그러면 간만 O, 을과 병은 X 이렇게 그냥 옆에다 쓰면 돼. 그림도 안 봐도 돼요, 사실. 자, 그리고 B는 을만의 입장, 갑은 X, 을 O, 병 X 이렇게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병, 자, 갑 X, 을 X, 병 O 이렇게. 그리고 갑과 병만의 입장, 갑 O, 병 O, 을은 X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문제 푸시면 아주 밑에 내려가서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법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위에 거 안 보고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요거 보고 그리고 요것만 보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해악금지의 의무는 생명체의 내재적 선에 근거한다. 자, 우리 이 테일러의 입장에서 먼저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요. 자, 테일러는 우리 이거 테일러를 겨냥한 문제긴 하거든요. 테일러의 자연 존중의 의무 혹시 기억나나요? 그쵸? 이 자연 존중의 의무 우리 4가지 외웠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간단하게. 자, 무해의 원칙, 그리고 불간섭의 원칙, 의무. 자, 그리고 3번째 우리 성실의 의무, 그리고 마지막 보상적 정의의 의무. 자, 요런 거 우리 4가지 배웠죠.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 5가지의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 우리 우선순위의 원칙까지 배웠었는데, 자, 요 파트에 보면 생명체에 대한 해악금지의 의무, 이거 무해의 원칙, 다른 말로 우리 해악금지의 원칙이라고 배웠잖아요. 악행금지 혹은 해악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요거는 생명체의 내재적 선에 근거한다. 사실 이 내재적 선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무엇을 겨냥해서 낸 내용이냐. 우리 그 생명체의 고유의 선 그리고 내재적 가치 요런 말을 이제 근거를 들려고 이렇게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즉 우리 테일러의 경우는 이 인간 외 우리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들의 그 도덕적 지위의 근거를 우리 내재적 가치에 두고 있잖아요. 테일러의 경우는 내재적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즉 그 내재적 가치가 생겨나려면 고유의 선을 지니고 목적 지향적인 그런 삶의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테일러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고유한 선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근거로 이제 이런 의무의 대상을 설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테일러의 경우는 맞습니다. 자, 칸트의 경우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에 대한 의무는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오폴드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고 하면, 레오폴드는 애초에 이 생명체에 대한 무슨 의무를 이렇게 뭐 조항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약간 좀 아리까리해서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보면 이 의무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즉 모든 도덕적 고려 대상을 왜 고려해야 되냐, 그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생명체의 고유의 선이 아니라, 그리고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근거는 생명 공동체, 즉 대지의 구성원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게 판단이 되는 거지, 그 의무의 대상이. 그리고 선악의 기준도 다 생명 공동체의 유지와 보존에 도움이 되는가 였잖아요. 그래서 레오폴드는 이 말에 대해서는 그 근거로서 그 각각 생명체의 내재적 선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즉 이 생명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레오폴드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B 보도록 할게요. 자, 이성적 삶의 주체. 자, 여기서 삶의 주체 말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레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삶의 주체 요 말을 계속 낚여가지고 이거를 당황하면 안 됩니다. 앞에 맥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성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체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보세요. 그 단어만 보세요.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주체. 다른 말로 하면 이성적 존재인 거는 인간밖에 없다. 그냥 인간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만이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지닌다. 이거 칸트 겨냥한 문제인데 봐봐. 생명체에 대한 의무 있었다고 했나요, 아까? A하고 겹치죠, 칸트 부분은? 자, 없습니다. 칸트 X. 자, 그래도 나머지도 한번 봐줘야겠죠? 자, 이 테일러 한번 이야기. 사실 이까지만 풀어도 바로 이 부분이 X이기 때문에 B가 안 된다는 걸 바로 알아챌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마저 다 풀어보시긴 해야겠죠? 자, 볼게요. 테일러,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그쵸? 우리 도덕적인 행위 주체인 인간이라고 모든 사상가들이 다 동의합니다. 도덕적 행위 주체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도덕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인간밖에 없으니까. 즉 이 인간만이 생명체에 대한, 테일러의 경우는 우리 생명중심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이 생명체들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직접적인 그런 의무를 지닌다라고 얘기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레오폴드의 경우는 생명체에다가 무생물까지 더한 생태계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생명체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의무 지닌다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생태계까지 범위를 확장해버렸으니까 생태계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B 부분은 틀렸네요. OXO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D급 보겠습니다. 생명체들의 가치보다 생명 공동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자, 보시면 이 앞에 말은 생명체의 가치를 강조한다면 개체론의 입장이에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리고 생명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한다면 바로 전체론의 입장이에요. 자, 근데 이거보다 이거를 강조한다니까, 즉 전체론이라는 소리네요. 자, 전체론인 사상가는 레오폴드밖에 없죠. 테일러와 칸트는 우리 전체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XX 하셔야 되겠죠. 전체론에는 레오폴드와 우리 네스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개체론자로는 우리 나머지 사상가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는 어떤 생명체의 존속은 그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자, 우리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우리 생명체의 존속, 그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 가치, 다른 말로 하면 이 본래적 가치를 내재적 가치하고도 비슷한 용어로 사용을 하거든요. 자, 우리 생명체의 존속은 그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 지금 이 테일러의 경우는 그 생명체가 우리 유지되고 보존되고 계속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맞죠? 그 생명체가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고려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좀 배려를 해줘야 하고 그러한 존속하게 되는 그 근거는 내재적 가치에 두는 거 맞습니다. 고유의 선을 가진 이런 내재적 가치에 의해서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칸트의 경우는 어떤 생명체라고 되어 있잖아. 어떤 한 생명체의 존속은 이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인간으로 한번 대입을 해서 보면 어떤 한 생명체, 인간의 존속은 그 인간의 본래적 가치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라고 얘기하면 맞죠, 사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건 약간 국어적인 느낌으로 다가가서 푸셨어야 돼요. 약간 독해 느낌으로다가. 자, 칸트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레오폴드가 대놓고 틀려서 이걸 레오폴드를 겨냥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떠한 생명체의 존속은 그 생명의 본래적 가치에 의해서 존속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근거를 어디에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우리 생명 공동체의 유지와 이제 보존에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당화되는 겁니다. X겠죠. 즉 생명체의 존속은 본래적 가치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의 이제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가 혹은 유지, 보존에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이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대입을 해보자면, 자, 갑의 경우는 OXX, A의 경우는 OXX 맞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B 부분은 XOX여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고, 자, 디귿도 XXO 똑같네요. 그래서 이거 맞고, 자, 마지막은 OXO여야 되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한 문제 요 파트는 좀 시간이 한참 걸리죠?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자, 마저 보면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거 키워드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테일러의 키워드. 자, 그리고 각자의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다. 테일러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대지윤리, 대지란 말 나왔네요. 생명 공동체를 대지라고 부르는 레오폴드의 입장이네요. 자, 그리고 요 단어 없더라도 한번 볼게요. 인류의 역할을 이제는 정복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구성원이래요. 이제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 자체에 대한, 즉 이제 생명체 하나하나가 아니라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을 한다. 즉 대지를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 범위를 확장시켰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네요. 자, 병 보겠습니다. 동물 학대가 인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에게 친절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누구의 주장이죠? 그렇죠. 칸트의 주장이죠. 이 갈호 안의 주장은 칸트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것을 비판하고 있죠. 밑에 보면 전적으로 종차별주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네가 얘기하는 것은 되게 종차별적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칸트를. 요거 싱어의 입장이죠. 종차별이라는 말 나와 있고, 동물 학대는 인간 학대로 이어져서가 아니라 동물도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뒤에 이어서 하려고 하는 거겠죠. 종차별주의라는 키워드 통해서 싱어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밑에다가 우리가 찾아낸 이 사상가의 이름을 쓰고 시작합시다. 테일러, 레오폴드, 싱어 이렇게 쓰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벤 다이어그램도 옆에 범례 옆에다가 이렇게 OX를 미리 써놓고 갑시다. 자, A는 갑만의 입장이기 때문에 갑, O, 그리고 병은 XX. 자, 을만의 입장, 그리고 갑과 을의 공통 입장, 그리고 갑과 병의 공통 입장 이렇게 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내려가서.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자,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면, 즉 생명을 지니지 않은 존재의 경우는 무생물이 있겠죠.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닌 것. 우리 무생물이죠. 무생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을까요? 테일러의 경우는 그렇죠. 왜냐하면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무생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레오폴드는 무생물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X입니다. 자, 싱어도 마찬가지로
우리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무생물은 포함되지 않겠죠. O입니다. 자, 테일러 위에다 쓸까요? 자, 생명 중심주의고 얘는 생태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무생물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X입니다. 자, 니은도 볼까요? 자, 개체에게 생명 공동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자, 요 질문에서는 많이 낚이시는데 개체와 생명 공동체가 동등한 게 아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착각해서 개체보다 생명 공동체가 더 우선순위다라고 그냥 이 글을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개체가 되었든 생명 공동체가 되었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테일러의 경우는 개체와 생명 공동체의 가치를 비교를 하자면 개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개체론자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레오폴드의 경우는 이제 개체보다 생명 공동체가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둘 다 O예요. 지금 동등한 가치 줄 수 없어요. 왜냐면 테일러는 개체가 더 중요하고 레오폴드의 경우는 생명 공동체가 더 중요하니까 동등한 가치 부여할 수 없겠죠. 그리고 싱어의 경우도 개체론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싱어도 개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 동등한 가치 부여할 수 없습니다. 세 명 다 동의를 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디귿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디귿. 인간은 본질적으로 식물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생명중심주의에서는 이 식물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식물도 우리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없죠. 고유에서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월한 존재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레오폴드도 생명 공동체의 이제 구성원으로서 한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이나 식물이나 자, 둘 다 이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싱어의 경우는 동물 중심주의죠.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만 인정하기 때문에 식물보다 인간이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입니다.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야겠죠. 자, 리를 보겠습니다. 자, 요 D의 경우는 자연 자체에서는 개체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다. 요거 딱 봐도 레오폴드를 겨냥한 지문인데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 자연 자체라는 말 자체가 이 생명 공동체의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자연 자체라는 말은 우리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자연이라는 게 안에 구성원들이 인간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무생물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에 더한 값으로 자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전체론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의 가치보다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 자연 자체, 이 전체의 공동체를 강조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전체론이기 때문에 이 자연 자체라는 말을 통해서 전체론의 느낌을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이 전체를 위한 이 선은 이 자연 자체에게 좋은 것은 개체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다인데 이 테일러의 경우는 전체론자가 아니죠. 일단 우리 개체론자죠. 이 개체를 함부로 자연 자체를 위해서 공동체, 이거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연 전체 자체는 공동체, 이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물 공동체, 이 전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낫겠네요. 전체는 개체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다. 테일러의 경우는 그쵸. 왜냐면 개체 희생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전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체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레오폴드의 경우는 전체론자가 맞기 때문에 이 생명 공동체의 유지 보존을 위해서는 개체의 희생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아니다가 아니라 근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싱어의 경우도 얘도 마찬가지로 개체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를 위해서 개체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것을 반대하겠죠. 그래서 O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도 요런 입장에서 짝짝짝짝 풀어봤을 때 봅시다. 얘와 얘만 위에 요 C, D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디귿, 리을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2024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좀 빨리 이제 속도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면 고통에 대한 공감이 무뎌진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에 매우 유익한 천성적 소질이 고갈될 수 있다. 즉 동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에 관련된 의무를 지닌다. 칸트의 입장이죠. 더 설명 안 해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을 보겠습니다.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고통을 고려하자. 즉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자. 요거 우리 싱어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병, 돼지라는 키워드 나왔네요. 그리고 위에서 이거 나왔던 그 멘트 그대로네요. 생명공동체의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움, 보존을 이바지하자. 그렇다면 그것은 옳다, 선한 것이다. 레오폴드의 입장입니다. 자, 밑에다 이렇게 미리 써놓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서 범례도 이제 따로 설명 안 해드릴게요. 가분만의 입장, 요거 이렇게 OX로 표시를 해두고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의무에 부합한다. 자, 보면 이 칸트의 경우는 모든 의무가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의무로 다 환원된다, 귀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동물과 관련된 의무는, 즉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여기로 귀결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수업 시간에. 자, 그래서 O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싱어와 레오폴드의 경우는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둘 다 X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 보겠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다. 여기서 아끼면 안 되는 게 쾌고 감수 능력 보고 싱어 이야기고 이거 무슨 그냥 결정적 기준이다, 이것만 보고 싱어 동그라미 하면 안 됩니다. 요 멘트를 보셔야 돼요. 행위자라는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도덕적 행위 주체라는 의미예요. 참고로 도덕적 행위 주체는 인간이죠, 인간. 자, 인간을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을 쾌고 감수 능력으로 보는 사상가들은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다. 자, 참고로 칸트의 경우는 우리 쾌고 감수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행위 아니죠. 우리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으면 도덕적 행위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싱어의 경우도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을 쾌고 감수 능력에 두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도덕적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으면 되겠죠. 즉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이제 동물들의 경우는 우리가 굳이 도덕적 행위자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X. 자, 레오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쾌고 감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요거 문제 낚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즉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기준은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인 거는 모든 사상가들이 다 동의할 내용입니다.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면 도덕적 행위자인 거죠. 근데 나머지 존재들은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행위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요구하면 안 되겠죠. 행위를 하라고. 자, D급 보겠습니다.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 자, 뿐만 아니라가 붙었기 때문에 생태계 플러스 개별 생명체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도덕적 고려 대상을 생태계 넣었나요? 그리고 개별 생명체 칸트 넣었나요? 모든 생명체 다 넣는 거 아니죠. 인간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죠. 자, 싱어의 경우도 일부 우리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만 도덕적 고려 대상이죠. 자, 레오폴드만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를 우리 모두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기고 있죠. 자, 그래서 XXO입니다. 자, 리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자, 보시면 칸트의 경우는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를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이외의 생명체죠. 그러면 이 인간 이외의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틀렸습니다. 우월합니다. 그쵸? 인간 이외의 생명체보다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우월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싱어 한번 볼게요. 자, 싱어는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 자, 다른 모든 생명체 한번 써보자면, 자,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과 그 외의 생명체가 이제 다른 모든 생명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보다는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다른 생명체들보다는 우월을 해요. 자, 그러면 모든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그 외 생명체보다는 우월하잖아요. 그래서 우월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일부 이제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동물보다는 우월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레오폴드의 경우는 인간 이외의 모든 생명체, 자, 왜냐하면 이 레오폴드는 모든 생명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모든 생명체보다 인간이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O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위에 거랑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A 부분 OXX 맞네요. 자, 그리고 XXX 잘못됐네요. 자, XXO 맞네요. 그리고 XOO가 아니네요.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2023학년도 6월 모평 19번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갑부터 바로 우리 시간이 없으니 빨리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갑의 경우는 고통, 즐거움, 쾌고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쾌고감수 능력에 대한 설명인 거네요. 이것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가 된다. 즉,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이제 대상이 된다.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가. 그래서 싱어의 입장입니다. 자, 이성은 없을지라도 살아있는 피조물임을 고려할 때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다. 즉,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게 인간성을 해치는 행위다. 칸트 이야기이죠. 자, 그리고 대지윤리는 우리 이거 계속 했던 얘기네요. 인류는 평범한 구성원이다. 그리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 레오폴드의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계속 나왔던 멘트들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밑에 이 범례와 이 문제 같이 한번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요 설명은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위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여기도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한번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싱어의 경우는 공리의 원리,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공리의 원리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칸트는 공리주의자가 아니죠. X입니다. 레오폴드도 마찬가지로 공리주의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를 정해야 되느냐? 칸트의 경우는 이제 의무론의 입장에서 이제 이 동물은 인간에 대한 이제 인간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동물에게 잔악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의무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즉 동물과 관련된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오폴드의 경우는 전체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동물에 대한 의무는 이제 이 전체 구성원들, 즉 이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행동을 어떻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근거가 공리주의가 아니라 여기에서 등장을 할 수 있겠죠. 자, 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모든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보시면 싱어의 경우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맞습니다. 싱어는 일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칸트의 경우는 당연히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모든 동물에게 줄 수 없겠죠. 인간만이 이제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레오폴드의 경우는 생명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X입니다. 자, D급 보겠습니다. 어떤 존재가 생명을 지닌 개체가 아니어도 어떤 존재가 생명을 지닌 개체가 아니다. 생명을 안 가지고 있다. 무생물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무생물일 경우에는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자, 싱어의 경우는
가질 수 있다네요. 죄송해요. 자,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싱어의 경우는 무생물, 당연히 도덕적 지위 가지고 있지 않죠.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칸트는 인간만 포함되기 때문에 X. 레오폴드는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 공동체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O입니다. 자, 리을 보겠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의 보유 여부에 의해서 개체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된다. 자, 우리 싱어의 대표적인 멘트죠. 이거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도덕적 지위의 결정 근거가 된다. 대표적인 도덕적 지위의 근거, 쾌고 감수 능력 우리 외웠죠. 자, 칸트의 경우는 도덕적 지위의 근거가 뭐였어요? 그쵸? 이성이었죠? X입니다. 레오폴드의 경우는 도덕적 지위의 결정 여부, 생명 공동체 구성원인가 아닌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X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우리 1번입니다. 얘랑 얘만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네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23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자, 이거 계속 나왔던 멘트네요.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운 보존에 기여하면 옳다. 대지혜라는 키워드 나왔고, 이 대지를 이제는 경제적, 윤리적, 심미적 관점에서도 검토하자. 레오폴드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자, 목적론적 삶의 중심, 고유한 선, 테일러의 이야기죠. 자, 그리고 병 보겠습니다.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그 공동체는 보존될 것이다. 개체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면서 그리고 개체들의 권리를 다 존중해준다면 공동체가 보존된다. 즉 개체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개체들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입장. 전체보다 개체를 우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개체들의 이제 권리를 보장하면 전체가 이제 어떻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키워드는 삶의 주체입니다. 레건이네요. 삶의 주체.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이제 또 문제 푸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자, 보겠습니다. 기억, 인간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자, 우리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개입이라는 거, 우리 뭐 사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 그리고 개입하는 거 자체가 모든 사상가들이, 이 자연과 윤리 파트의 모든 사상가들이 예외를 두어서 허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걸 허용을 안 해버리면 우리가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우리 모든 사상가들 중에 우리가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런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 다 동의할 얘기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 레오폴드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생명 공동체에 개입을 하는 게 정당화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면 당연히 생명 공동체의 유지 보존에 도움될 때는 인간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겠죠. 이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을 위해서. 자, 그리고 테일러의 경우는 우리 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거, 물론 자연 존중의 의무에서 우리 불간섭의 의무를 이야기하면서 생명 공동체에 함부로 개입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우리 예외 조항을 두잖아요. 우선순위의 우리 원칙이라고 해서 예외를 나머지 원칙에다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예외 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레건은 애초에 이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 생명 공동체라는 용어도 사실 뭐 아까 위에서 그냥 잠깐 요런 이제 개체들의 뭐 이렇게 공동체, 개체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공동체의 개념으로 그냥 사용할 뿐이지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바는 없습니다. 레건은. 그래서 이 사상가들 다 이제 예라고 대답을 할 만한 이제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니은 보겠습니다. 어떤 생명체와 비교하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자, 우리 이 어떤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 어떤 생명체하고 다 비교를 해보던지 간에 인간이 다 우월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즉 모든 생명체와 비교했을 때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레오폴드의 경우는 그렇죠.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생명체들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테일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생명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생명체들은 다 고유의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건의 경우는 어떤 생명체와 비교하든이란 말이 이제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삶의 주체인 동물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겠죠. 하지만 반면에 이 삶의 주체인 동물 이외의 다른 생명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월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좀 써드릴까요? 뭐 레건의 경우는 삶의 주체가 아닌 생명체의 경우는 우리가 인간이 본질적으로 더 우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X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D급 보도록 할게요. 개체의 선에 우선하는 생명 공동체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즉, 우리 개체의 선에 우선하는 생명 공동체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기 때문에 우리 바로 개체의 선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우리 개체론자인가를 묻고 있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레오폴드 외에는 다 개체론자이기 때문에 XO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즉, 우리 인간 이외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말 자체가 인간 이외의 존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까 내가 기억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죠. 개입하거나 이용하거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늘 예외를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 X일 겁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심화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오폴드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이 인간 이외의 존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언제?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생명 공동체에게 이제 도움이 될 때는 이제 보존과 유지에 도움이 될 때는 가능하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 이 대지윤리 요 파트에서 보면 여기 위에 적혀 있어요.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고 했을 뿐이지 경제적, 윤리적, 심리적 관점 다 더해서 봐도 됩니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 관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관점도 포함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일러의 경우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테일러의 경우는 우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 우선순위의 원칙 이야기할 때, 예외 상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간의 부차적 이해를 위해서 우리 동물의 기본적인 이해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사실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우리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레건은 우리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면 돼요. 사실 칸트에서 우리 의무론 영향을 받았잖아요. 레건의 경우는 그 범위를 우리 동물까지 확장을 했다는 거인데 애초에 우리 칸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칸트가 사실 이거 비이성적인 존재 아니고 인간을 넣어도 사실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인간도 사실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인정하죠.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단뿐만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게 문제라고 했었어요. 우리 버스 탈 때 우리 예시를 들었잖아요. 버스를 타고 우리 집에를 가요. 그러면 사실 버스 기사를 우리가 수단으로 활용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버스를 아예 안 타고 다녀야 되냐? 아니잖아요. 버스 타야 되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도 사실 여러분들 성적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그럼 저를 수단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단으로 사용해요. 하지만 목적으로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선생님에게 그래도 존중의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을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수단으로 아예 사용하지 말라라고 한 건 아닙니다. 자,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이거는 애초에 이 문장 자체가 우리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나왔습니다. 조금만 힘내봅시다, 더. 자, 2023학년도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빠르게 이 지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모적론적 삶의 중심, 고유의 선,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되겠죠? 테일러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의무, 다른 존재와 관련된 의무. 자, 요거 우리 칸트 이야기죠. 여기서 힌트까지 주고 있네요. 다른 존재와 관련된 의무를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와 같이 보면 안 된다. 간접적 의무를 직접적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요거
우리 칸트 이야기입니다. 자, 병 보겠습니다. 인간 이익을 침해한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싱어의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죠? 자, 그럼 한번 밑에 문제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억, 인간은 생명체를 해치지 않을 절대적인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자, 근데 의무 자체 그냥 의무라고만 했으면 우리 테일러의 경우는 우리 해악 금지의 의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라고 할 텐데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외 상황을 뒀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원칙이 나온 거잖아요.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절대적 의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상추도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생명체를 해치지 않을 절대적 의무는 없습니다. 예외는 늘 존재한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절대적 의무 없습니다. 자, 칸트의 경우도 이제 애초에 이런 생명체를 해치지 않을 절대적 의무, 애초에 뭐 의무의 대상은 인간밖에 아니니까, 직접적 의무의 대상은 인간밖에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겠죠. 그리고 싱어의 경우도 이제 일부 동물, 캐고 감수 능력을 지닌 일부 동물에게만 이제 이런 의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명체라는 말을 붙인 거에 이렇게 X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종이 다른 개체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자, 대우라는 말 우리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우와 고려는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대우라는 말은 우리 이런 거라고 했어요. 똑같이 대우한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길가에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춘식이 고양이, 검은색 고양이를 데려다 놓고 내가 걔한테 똑같이 수업을 가르치고 똑같이 너희와 똑같은 형태로 이제 대하는 거. 그리고 춘식이가 먹던 추루를 내가 너희한테도 똑같이 주는 거. 그게 똑같이 대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상가들이 다. 그래서 종이 다른 개체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 옵니다.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르게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O입니다. 모두. 자, 그리고 리을 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가 동물에 대한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다. 이거 칸트를 겨냥한 문제 같은데 한번 찬찬히 볼게요. 자, 인간에 대한 의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왜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가? 즉, 인간을 왜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는가? 그거의 근거가 뭐였냐면 테일러의 경우는 사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생명체들을 다 동일하게 봅니다. 다 동일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즉 도덕적 지위의 근거 묻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 지위의 근거 우리 그때 말풍선에다 넣어서 알려드렸던 거. 자, 도덕적 지위의 근거는 테일러는 내재적 가치, 즉 다른 말로 하면 고유의 선을 추구하고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되는 존재들은 다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내재적 가치가 근거입니다. 자, 그리고 칸트의 경우는 우리 이런 도덕적 지위의 근거가 이 의무의 근거가 이성이었죠. 자, 싱어의 경우는 쾌고 감수 능력이 이 지위의 근거였어요. 자, 근데 이걸 동물에 대한 의무로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 의무의 근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테일러의 경우는 당연히 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가 인간, 동물, 식물이기 때문에 정당화할 수 있죠. 근데 칸트의 경우는 인간에 대한 이 의무의 근거가 이성이었고 이 이성은 인간에게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의무에는 들어갈 수 없겠죠. 동물과 관련된 의무를 정당화할 수는 있겠지만 동물에 대한 의무를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직접적 의무에 이제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싱어의 경우는 쾌고 감수 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동물도 쾌고 감수 능력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O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리를 보시면 이제 문제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인간이 아닌 감각 없는 개체 중에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는 없다. 자, 보면 이거 감각이 없는 개체,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동물이나 아니면 식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쾌고 감수 능력이 감각이잖아요. 자, 우리 보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는 없다. 자, 테일러의 경우는 쾌고 감수 능력 가지지 않아도 의식 유무와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예시로 식물도 있을 거고 일부 이제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지 않은 동물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자, 칸트의 경우는
당연히 감각 없는 개체 중에는 도덕적 지위 존재 없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데 인간은 감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싱어의 경우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지 않았으면 당연히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그 도덕적 지위의 근거로서 쾌고 감수 능력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거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우리 요 OXO 요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디귿리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드디어 한참 우리 풀이를 했네요. 자, 2022학년도 수능 14번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고요. 이것도 이제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 목표지향적이다. 자, 이거 테일러 이야기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도덕적 소질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폭력을 잔인하게 대하지 말자. 즉, 인간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인격성, 인간성에 문제를 일으킨다. 요거 우리 칸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삶의 주체라는 키워드 나와 있죠. 이거 레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내려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자, 여기서 어떤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어떤 한 개체를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칸트의 경우, 테일러부터 한번 볼까요? 자, 테일러의 경우는 생명을 지니면 도덕적 지위 가지고 있는 거 맞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칸트의 경우는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그 어떤의 인간이라는 개체가 있죠. 자, 그 한 개체. 우리 인간이란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레건의 경우는 당연히 한 개체가 살아있어야지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다 살아있어야지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동물은 인간의 가치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자, 요거의 경우는 우리 테일러부터 한번 보자면 자, 애초에 이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라는 멘트 자체가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즉,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지닐 수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수단으로서 가치를 지닌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자체의 소중함이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수단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다른 존재를 위한 이제 존재인 거잖아요. 수단으로서 쓰이는, 도구로서 쓰이는 거니까, 즉 독립되어 있지 않고 다른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은 이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테일러의 경우는 동물을 수단으로서의 가치만 지닌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죠. 테일러의 경우는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칸트의 경우는 동물은 수단으로서의 가치이죠. 인간 이외의 존재는 다 수단입니다. 그리고 레건의 경우는 동물은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아니죠. 우리 모든 동물은 아니긴 하지만 일부 동물은 우리 1살 이상의 포유류의 경우는 독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죠. 삶의 주체인 존재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은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아니다. 자, 우리 테일러와 칸트의 경우는 당연히 도덕적 지위의 고려 조건으로서 이거를 이야기하지, 쾌고 감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테일러는 의식 유무와 상관없이, 즉 쾌고 감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고유의 선을 추구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고려해야 할 조건이 아니다. O 맞고요. 자,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도덕적 지위의 근거는 이성이었기 때문에 우리 쾌고 감수 능력은 고려 조건이 아니었고요. 자, 마지막 레건의 경우는 어떤 개체가, 즉 우리 삶의 주체인 어떠한 이제 개체의 경우는 도덕적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쾌고 감수 능력 플러스 알파,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쾌고 감수 능력 플러스 알파, 우리 믿음이나 욕구나 미래에 대한 그런 전망, 예측, 요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고려해야 합니다. 쾌고 감수 능력도 이 고려를 해야 할 조건으로 이제
포함시킬 수 있겠죠.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을 레건의 경우는. 자,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 즉, 인간에 대한 의무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반대로 얘기했네요. 인간에 대한 의무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즉, 네, 말을 너무 어렵게 하나요, 선생님이? 자,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 즉, 인간을 위한 의무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위한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만을 위한 의무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위한 의무가 있다. 자, 즉, 테일러의 경우는 인간 외의 다른 모든 생명체에 대한 의무가 있죠. 자, 맞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경우는 다른 동물과 관련된 의무가 있긴 하지만 그건 결론적으로 다 간접적 의무이고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다 환원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않는 의무는 없습니다. 환원되지 않는 의무는 없어요. 자, 그리고 레건의 경우는 자,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동물은 그 삶의 주체인 동물은 그 존재 자체로 이제 의무로서 대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간과 관련 없는 이제 삶의 주체인 동물들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옵니다. 자, 우리 말장난이 참 심해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자칫하면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가끔 혼미해져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게 이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도록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이 문제들을 풀 때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 요 부분. 자, 동일하네요. 자, 요 부분도 동일하네요. 요 부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정말 길었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리가 풀이를 해봤는데요. 자, 이 파트 문제들은 사실 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론으로 만났던, 우리 암기했던 그 내용들에서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풀려고 하니까 말장난이 너무 심해져서 그래서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패턴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패턴만 잘 파악하신다면 여러분들, 그리고 정신만 혼미해지지 않는다면 문제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대비 잘 해서 이제 다들 원하는 이제 성적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